자, 2번 문제부터, 아니, 저기, 스텝 2부터 한번 해볼게. 세 쌍의 부부가 일단 원탁에 둘러앉아야 되는데, 부부끼리 이웃해서 앉으라고 했거든, 지금. 그러면은 생각을 해보자. 부부를 그냥 A 부부가 있다고 쳐봐. 난 B 부부. 라부부가 아니야. B 부부야. 이렇게 세 커플이 있어. 원탁에 둘러앉을 건데 부부끼리 이웃하래. 그럼 이웃하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 이거 일단 뭐라고 보면 돼? 하나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냥 3명 있는 거야, 3명. 3명을 그냥 원형으로 나열해. 그럼 몇 팩이야? 2팩이지. 3명 원형으로 나열하면. 그럼 나열해 놓고 나서 이웃한 것들끼리 순서를 바꾸면 되겠지, 지금. 그러면은 이게 세 커플이니까 여기다가 2팩, 2팩 다 곱하면 되겠지, 이렇게. 이웃하는 것들끼리 하나로 봐서 나열을 한 다음에 이웃한 애들끼리 순서 바꾸는 거 다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면 얼마야? 16이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16.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한번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모양의 탁자에 A, B를 포함해서 6명이 둘러앉을 거래. A, B를 포함한 6명이 둘러앉는다. 근데 A하고 B는 내 모퉁이에 앉으면 안 된다고 했어. 야, 그럼 A하고 B가 내 모퉁이가 어디냐면은 여기가 모퉁이 아니야, 여기? 맞지? 여기가 모퉁이잖아. 여기에는 앉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A, B가 어쨌든 지정이 돼 있는 거니까 항상 지정돼 있는 거를 먼저 앉히면 되거든? 그럼 A, B를 먼저 앉힐게. 그럼 생각을 해봐. A, B를 이렇게 앉히는 거랑 만약에 반대로 A, B를 이렇게 앉히는 거는 차이가 있어 없어? 생각해봐.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회전을 했을 때 일치하냐 안 하냐 이걸 보면 되는 거지. 그럼 이렇게 있는 거랑 저거 회전한 거랑 일치하니까 이거 차이가 없는 거지. 그래서 A, B를 앉힐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니? 항상 뭔가 지정이 돼 있으면, 배열하는 순서가 지정이 돼 있으면 그거부터 먼저 배열하면서 생각하시면 더 쉽다. 그래서 A, B를 앉힐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은 A, B를 이렇게 실제로 앉혔다고 쳐봐. 그럼 이제 몇 명 남았어? 예를 들면 4명 남았지. 4명 남았는데 A, B가 앉는 순간 여기 있는 의자들은 다 다른 의자라고 했지 내가? 그럼 4명을 서로 다른 4개의 의자에 나열하면 되는 거니까 몇 팩이 되는 거냐? 4팩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1 곱하기 4팩. 그래서 경우의 수는 24가지. 이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 12번 한번 해보자. 4개의 숫자로 중복 허용해서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가 있는데 0을 3번만 포함하는 것의 개수를 쓰래. 0을 3번만 포함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해볼게. 5자리 만들래요. 하나, 둘, 셋, 넷, 5개. 0을 3번만 포함해라. 그러면은 이게 5자리 자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0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거야. 이렇게 있는 경우 있겠지. 하나씩 다 앞에는 못 오잖아. 어차피 0이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0이 일단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을 거고. 괜찮니?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3개가 어떻게 오는 경우도 있겠어? 0 3개가 이렇게 오는 경우도 있겠지. 내가 굳이 자리는 안 쓸게. 됐나?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오는 경우도 있냐면은 여기 뒤에 3개 이렇게 몰려있는 경우도 있을 거야. 됐어 안 됐어? 더 없죠? 됐지? 이렇게 총 4가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4가지 경우를 하나하나 계산해서 다 더하면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간다잉. 간다. 요렇게 할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 라고 하면은 중복 허용하는 거야 이거 지금. 근데 0은 3번만 포함하라고 했으니까 이제 더 이상 0은 없다고 생각하면 돼. 내가 3번 다 맞춰놓은 거니까. 그럼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가 3가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3가지 있지. 그래서 3가지 곱하기 3가지 하면 되니까 몇 가지가 있는 거냐면 9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근데 그 밑에를 계산해도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3가지,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경우도 3가지지. 여전히 9가지 있겠지 이렇게. 그럼 계산하는 방식이 다 동일하니까 이걸 다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9 곱하기 4로 하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6가지가 되는 거야. 넘어가도 돼? 넘어감. 네. 그 다음 자 13번 가볼게. 자 4개의 숫자로 중복을 허용해서 만든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할 거야. 딱 자릿수를 지정해 준 게 아니야. 그냥 이 4개의 숫자를 중복까지 허용해서 만든 자연수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래. 그럼 당연히 한 자릿수부터 해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자 한 자릿수는 하나씩 해보자. 자 첫 번째 이렇게 한 자릿수예요. 한 자릿수는 몇 개 있어? 3개 있지. 1 아니면 2 아니면 3일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연수야. 0은 자연수 아니다. 두 번째는 두 자리 자연수 만들 거야. 그럼 두 자리 자연수 만들 때 맨 앞에는 0이 못 오지. 그럼 경우의 수 3가지. 그 다음에 저 뒤에는 0이 와도 되지. 그럼 경우의 수 4가지. 이거 2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경우가 12가지가 있는 거야. 자, 세 자리 자연수 만들어 볼게. 그럼 맨 앞에는 어차피 0이 못 오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3가지. 여기는 4가지, 여기는 4가지. 이해되냐? 세 자리 자연수니까. 자, 그럼 이거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니? 16에다 3 곱해봐. 그럼 48 될 거 아니야? 그럼 세 번째 경우도 끝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벌써 60개에다가 63개 센 거지 내가. 그럼 이제 63개를 셌어. 100번째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제부터는 조금 디테일하게 가볼게. 4자리 자연수야. 자, 맨 앞에가 1로 시작하는 애부터 한번 해볼게. 맨 앞에가 1. 그러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여기 맨 앞에가 1로 시작하는 애 내가 지정해서 그냥 넣어놓은 겁니다. 1이면 경우의 수가 4가지, 4가지, 4가지 되니까 이렇게 하면 64개니까 너무 100을 넘어가지. 그럼 조금 더 세분화해. 조금 더 세분화. 그러면은 11부터 해. 1빵부터 해. 작은 것부터 하는 거니까 1빵. 1빵 저렇게 픽스해 놓고 경우를 따져. 그럼 여기 4가지 경우고 4가지 경우지. 그럼 계산해 보면 몇 가지야? 16가지지 지금. 그럼 벌써 이제 79개까지 센 거지. 자, 조금 더 가는 거야. 여기 1로 이렇게 가. 11 이렇게 가는 거야. 11. 중복까지 허용하는 거니까. 그럼 또 몇 가지야? 여기 또 4가지 4가지지. 그럼 이것도 16이야. 그럼 여기다 32를 더해. 그럼 계산해 보면 현재 95개를 센 거야. 나 이제 5개만 더 세면 돼. 그럼 5개는 좀 주의 깊게 세야 돼. 그럼 1 했으니까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1, 2 하면 되겠지. 자, 1, 2 일단 고정시켜 놓고 들어가. 1, 2 빵빵. 이게 96번째.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숫자를 이제 하나씩 바꿔. 1, 2빵 1 이게 97. 1, 2빵 2 이게 98. 1, 2빵 3 이게 99. 됐어 안 됐어? 됐지. 그럼 1, 2빵 3까지 간 거지. 그럼 이제 하나를 100번째를 구할 거니까 1, 2 다음에 1로 이렇게 와야 되는 거지. 그럼 이게 1, 2, 1빵이겠지. 100번째 수가.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100번째에 해당하는 수는 1, 2, 1빵이다. 이렇게 주의 깊게 해야 된다. 넘어가도 되죠? 자, 그 다음 문제. 자, 2개의 집합이 있어. 자, 첫 번째는 1, 2, 3. 이게 x. 두 번째 y는 1, 2, 3, 4. 이게 너무 좁은데 여기. 좀 오른쪽에다 할까? 집합 x는 1, 2, 3. y는 1, 2, 3, 4. 이렇게 이제 집합이 있는데 x에서 y로 대응을 시키는 함수를 만들 거래. 근데 뭐라고 됐냐면 f1은 1에 대응시키면 안 된대. 뭐 만드는데? 함수 만드는데 f1이 1에 대응하면 안 된대. 그럼 해보자. 얘 1로 꽂으면 안 된대. 그럼 얘 꽂을 수 있는 옵션이 몇 가지가 있는 거야? 2에 꽂거나 3에 꽂거나 4에 꽂거나 해서 3가지 옵션이 있지. 됐어? 그럼 이제 저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거 이해되지? 그 다음에 얘도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어디다 꽂아도 상관없으니까 얘는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되지. 경우의 수 4개. 저 밑에 친구도 똑같을 거니까 경우의 수 4개 다 곱하면 돼요. 그럼 16에다가 3 곱하면 얼마야? 48이니까 답이 2번. 자, 그 다음 15번 해볼게. 7개의 숫자를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가 있는데 홀수가 몇 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지. 자, 그럼 홀수로 끝나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맨 끝에가 1이거나 맨 끝에가 3이거나 해야 될 거 아니야. 홀수가 만들어지려면. 그래서 맨 끝에가 1인 거랑 3인 거랑 경우 나눠서 해. 자, 맨 끝에가 1인 거부터 해볼게. 그럼 1 하나 사용한 거야 지금. 됐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해. 앞에 0이 오면 안 되지. 근데 그거 따로 하기 좀 귀찮단 말이야 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그냥 여기 있는 하나 둘 셋 넷 다 6개 문자 보이니? 이거를 저기다 나열하는 느낌으로 가. 우선은 0이 앞에 오든 말든 신경 쓰지 말자고. 그럼 그거 계산을 해보면 6팩토리얼에 6팩토리얼에 같은 게 몇 개 있으니까 같은 게 3개 있지 지금. 그러면 3팩을 해주면 돼. 그럼 이제 뭐가 문제인 거냐면 0이 이렇게 앞에 오는 경우도 생긴 거지. 그럼 그거를 걷어내면 될 거 아니야 저 경우에서. 그래서 0을 앞에다 미리 배치를 해. 그 0을 앞에 미리 배치를 하면은 현재 0도 하나 빠진 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5개의 문자를 여기다가 그냥 나열해 주는 느낌으로 가면 돼. 그럼 저거를 나열해 주면은 5팩토리얼에 겹치는 거 2개니까 2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빼주면은 첫 번째 경우가 끝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하면은 0을 맨 앞에 있는 걸 뺄 수 있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를 6팩을 3팩으로 나누면은 앞에는 그냥 5팩이라고 쓰면 돼. 왜냐면 이게 6 곱하기 5팩이잖아요. 생각해보면. 됐어? 그런 다음에 뒤에는 5팩이 120인 거 알고 있지? 그럼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거 60이야. 5팩은 120. 그래서 이거 빼주면은 얘는 60. 첫 번째 거 끝났고. 자, 두 번째 거 해볼게. 두 번째 거. 자, 일단 3을 한번 썼어요 벌써. 그런 다음에 또 나열해. 하나 둘 셋 넷 다 6개야. 이거 나열해주면 6팩에 이번에는 같은 게 3개 2개 3팩 2팩 이렇게 계산을 하고 아까랑 똑같은 느낌으로 0을 먼저 배정해. 여기다가 0을 이렇게 배정해 놓은 상태에서 요거를 일단 나열하는 거야. 5팩에 2팩 2팩이야. 그래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5팩을 2로 나눈 거니까 60까지가 될 거고, 저 뒤에는 5팩이 120인데 4로 나눌 거니까 30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30까지가 있어. 그래서 이 두 개는 경우가 2개가 있는 거니까 플러스를 해야겠지. 그래서 홀수의 개수는 총 90개다.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16번 한번 해볼게. 자, A부터 G까지 7개의 문자가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A는 C보다 앞에 와야 되고 B는 E보다 앞에 와야 돼. 그럼 이거는 지금 특정한 문자들끼리 배열 순서가 고정되어 있는 거니까 가포순 개념이잖아 이거. 그래서 저 특정한 것들끼리 순서가 고정돼 있으면 걔네들 다 똑같은 걸로 보는 거야. 자, A는 C보다 앞에 오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잡아버려. 그냥 똑같은 걸로 보자고. 얘네들 귀찮으니까. 알겠니? 그 다음에 B는 E보다 앞에 오라고 했지. 그럼 얘네도 그냥 똑같은 걸로 봐. 이렇게 일단은. 그럼 나한테 이제 문자가 어떻게 있는 거냐면, 내가 이것도 A로 본 거야. A하고 C는 똑같이 AA라고 본 거고, B하고 E도 그냥 똑같이 이렇게 준 거야. 됐니 여기까지는? 그럼 나한테 이제 문자가 어떻게 있느냐 라고 하면은 A 2개에 B 2개에 D하고 F하고 G가 이렇게 있는 거야 지금 나한테. 우선은. 그래서 이거를 먼저 나열을 합니다. 그럼 하나 둘 이게 7개잖아. 그럼 나열해버리면은 7팩토리얼에 2팩 2팩이 될 겁니다 이게. 됐니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7팩이 2팩 2팩인데 7팩이 뭐냐면은 그냥 난 이렇게 계산할게. 7 곱하기 6 곱하기 5팩이라고 처리를 해버릴게. 이런 식으로 콜. 그러면 밑에는 4니까 5팩이 120이거든 이렇게. 그럼 이걸 나눠줘. 그럼 얘가 30까지가 되겠지. 됐지 여기까지는. 그래서 30까지가 되고, 그러면 이거 계산을 해. 그러면은 6, 7에 40이야 42에다 30 곱해. 그러면 2, 3은 6, 4, 32. 그럼 이게 일단 1260 나오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자, 그럼 1260까지가 나옵니다. 저거 나열을 하면. 그럼 나열한 걸 예를 들어 내가 막 써볼게. 뭐 나열한 거 막 써볼게. 뭐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잖아요.
나열한 거 예를 들어 하나를 써본 거야. 됐죠?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나열한 거를 다 세면은 1260가지가 있다는 거거든 지금. 그럼 1260가지가 있는데, 자 어쨌든 A가 C보다 앞에 와야 되잖아 지금. 그러면은 그냥 여기가 A라고 치고 여기가 A, 여기가 C 이렇게 그냥 써놓으면 되는 거야. 저걸 나열한 다음에 모든 경우에다가 나 B는 2보다 앞에 오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B가 되고 얘는 2가 된다. 아니다. 얘는 2가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경우에다 이렇게 적으면 돼. 여기다가 A 적고 여기다가 C 적고 여기다가 B 적고 여기다가 E 적고 이렇게 바꿔주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어떤 개념인지 알겠어? 특정한 것들이 순서가 고정되어 있으면 같은 걸로 취급해버려서 일단 나열을 쫙 시켜놓고 거기다가 그냥 순서 맞춰서 적어만 주면 끝나는 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 17번 한번 해볼게. 자, x가 -2, -1, 0, 1, 2야. 그럼 적어볼까? 그래서 x에서 x로 대응하는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하래. 다음 조건이 뭐냐면 함수 값을 다 곱했을 때 1이 나오게끔 만들어야 돼 함수를. 그럼 함수 값을 다 곱했을 때 1이 나오라고 했으면은 절대 이거 쓰면 안 되지. 대응시킬 때. 그 다음에 절대 이것도 쓰면 안 되고 절대 이것도 쓰면 안 되지. 됐지? 그럼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1이 몇 번 들어가냐 이게 핵심인 것 같거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 1번. 자, -1 5개 들어가는 건 안 되잖아. 그래서 1번은 -1이 4개인 경우야. 이렇게. 그러니까 -1이 4개인 경우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이렇게 대응하고 이렇게 하면 -1이 4개인 게 되잖아. 그럼 저거 다 곱하면 저기 다 곱하면 1 나오기도 하잖아. 됐니 여기까지는? 그럼 -1이 4개라는 말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 -1, -1, -1, -1 이렇게 5개를 쓰면 된다는 얘기잖아. 맞지?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하자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배열해 주면 되는 거야 그냥. 여기다가 배열해 주면 된다고. 이 -1, -1, -1을 이렇게 하나씩. 뭔 말인지 알아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가 -1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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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하면 경우 하나, 함수 하나. 아니면은 얘가 -1, -1, -1, -1하면 함수 하나 이런 경우잖아. 그러니까 결국 여기 있는 -1 4개랑 1 하나를 저 정의역에다 배열해주면 끝난다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경우를 세면은 얘가 5팩에 4팩이잖아, 그지? 그래서 5팩에 4팩이니까 첫 번째 경우는 경우가 5개. 자, 두 번째 경우. 자, -1이 3개일 순 없으니까 -1이 3개일 순 없잖아. 그럼 음수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1이 2개고 그 다음에 1이 3개인 경우 해볼게. 그러니까 이렇게 있는 거야. -1, -1, 1, 1, 1 이렇게. 그럼 이거를 저기 정의역에다 배열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건 5팩토리얼에 3팩토리얼에 2팩토리얼. 5팩에 3팩, 2팩은 OC가 되겠지. 그럼 얘는 경우가 10개겠지. 그래서 두 번째 경우는 10개. 그 다음에 여기 5개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1이 이제 빵개여서 1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만 있는 경우는 딱 하나밖에 없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경우는 1이 5개인 경우야. 그럼 1이 5개인 경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거 하나까지 해서 10에서 1 더하고 5 더하면 되니까 16이겠지. 그래서 얘는 답이 16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도로망이 있는데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를 구하래. 근데 일단은 저 호수 때문에 길이 좀 막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데를 먼저 쭉 쳐놓을게. 못 지나가는 길은 좀 빼놓을 거야 일단은. 이거 내가 지울 수가 없으니까 파란색을 좀 봐줘. 파란색. 저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없애버리지?
안에 있는 거 어떻게 없애? 흰색으로 칠하. 아! 개천재. 너, 와, 야, 야, 진작 이렇게 할 걸. 아니, 진작에 이렇게 했으면 됐네. 생각해 보니까 왜 이 생각을 못했지? 하여튼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하는 거예요. 그치, 세연아? 네. 너 저번 너 저번에 할 때 이거 왜 이 아이디어 안 줬어? 저도 몰랐어요. 너도 몰랐지? 어. 자, 이렇게 안 돼! 뒤로 가기 누르세요. 오, 여기가 됐어? 그럼 이제도 간다잉. 자, 내가 이거 할 때 뭐 하자고 했어? 바리케이트 치라고 했지. 근데 바리케이트는 어떻게 친다? 사선으로 쳐야 중복을 피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대한 어떤 블럭을 살리게, 이런 애들을 좀 살릴 수 있게 바리케이트 치라고 했죠. 그럼 내가 한번 쳐볼게. 자, A에서 B로 넘어가니까 이렇게 두 포인트 잡으면은 물론 A에서 이제 이쪽으로 가는 경우랑 이쪽으로 가는 경우 나눠서 할 수도 있는데 뒤에 세는 게 만만치 않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별론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점점 뒤로 밀어. 점점 뒤로 밀다 보면 내 생각엔 한 이 지점에서 타협하면 될 것 같아요. 한 이 정도쯤에서. 그래서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고 여기를 R이라고 잡겠다. 이거 이렇게. 자, 여기까지 괜찮을까? 포인트를 이렇게 세 개를 잡아보자고. 자,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A에서 B까지 최단으로 갈 때 PQR을 안 거치고 가는 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죠. 저 세 포인트 중에 하나는 무조건 지나야 되지. 그러니까 경우를 세 개로 나눠서 풀겠다는 거야. 첫 번째 경우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와 너 저쪽 가서 시험 좀 보고 있을게. 그러면 이따 가서 숙제를 줄게. A에서 P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A에서 Q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그 다음 세 번째 A에서 R을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이렇게 세 개로 나눌 거야. 일단은 자, 그럼 해보자. A에서 P로 최단으로 가는 경우는 요거 딱 한 개밖에 없죠. 실제로 가보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P에서 B로 최단으로 갈 때 뭐 이렇게 니네가 돌아가진 않을 거 아니야? 딱 한 개밖에 없잖아. 그냥 자기가 직접 가면서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때 경우의 수가 한 개, 얘도 경우의 수 한 개니까 얘는 결국 한 가지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A에서 Q 가는 거 한번 해볼게. A에서 Q 가는 거는 지금 너네들이 이 블럭을 보면 되겠지.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으로 가는 거니까 이 블럭으로 처리하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니까 5팩에 4팩이지? 그래서 5팩에 4팩 곱하기 Q에서 B 가는 거. Q에서 B 가는 거는 요 블럭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요 블럭. 여기 있는 블럭 보이잖아. 그지? 그래서 요 블럭으로 처리해주면은 이거 낙서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걸로 하자는 거야. 요걸로.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섯 개. 6팩이 5팩이지? 그래서 6팩이 5팩. 그럼 이거는 5 곱하기 6이거든. 그래서 얘는 답이 30까지. 자, 그 다음에 A에서 R 거치는 거야. 그럼 A에서 R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의 수는 하나밖에 없지. 한 가지. R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이 블럭을 계산하면 되잖아. 이 블럭.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6팩에 5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6팩이 5팩이니까 그 6가지겠지. 그래서 곱하면 되니까 6가지. 30가지, 6가지, 한 가지. 그래서 답은 37가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바리케이트를 치는데 블럭을 최대한 잘 살리게끔 치면 되는 거.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자, 19번 한번 해볼게. 자, 그림과 같이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랑, 자, 뭐라고 했냐면은 합동인 정삼각형 두 개가 있대. 그 다음에 합동인 등변 사다리꼴이 6개가 있는데 이걸로 이루어진 팔면체가 있다. 그럼 벌써 지금 회전하면은 막 면이 일치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원순열 문제인 겁니다. 지금 이 원순열 상황인 거고. 자, 거기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서로 다른 8가지 색깔로 칠할 거야. 팔면체를. 그 칠하는 모든 경우를 세라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입체 도형이기 때문에 회전했을 때 세 개 배열이 일치하면은 같은 경우로 생각을 하겠대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저 8개의 면 중에서 내 생각에는 여기하고 여기가 제일 적거든, 개수가. 그래서 거기부터 칠하고 나서 생각을 하려고 해.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럼 8가지 색깔을 그냥 이렇게 써볼게 내가. 빨강색, 주황색, 노란색, 파랑색, 초록색 등등 이렇게 있다고 쳐봐. 자, 그럼 이제부터 너네가 잘 생각해봐. 나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냥 여기 뚜껑이라고 할게. 뚜껑부터 바르고 옆면 칠할 거야. 아, 뚜껑이라고 하면 좀 그렇다. 밑면부터 바르고 옆면 칠할 거야. 알겠어? 아니, 내가 이거 색칠하는 경우를 어떻게 구하겠다고? 밑면을 칠하는 사건과 옆면을 칠하는 사건을 연이어서 발생시키면 되니까 밑면 칠하고 나서 옆면을 칠할 거니까 밑면 칠하는 경우의 수 따로 구하고 옆면 칠하는 경우의 수 따로 구해서 이제 곱셈 처리하면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가본다. 자, 밑면을 칠할 거야. 자, 밑면 칠하는 경우의 수 구해볼게. 자, 빨강색이랑 주황색을 칠하는 경우랑 주황색이랑 빨강색을 칠하는 경우가 똑같은 거야, 다른 거야? 밑면 칠하는 경우에서 따지고 있는 거야. 자, 회전했을 때 색의 배열이 같으면 같은 걸로 보래. 똑같아, 달라? 이거 똑같은 거지. 왜? 뒤집으면 똑같아, 안 똑같아? 아니야? 아, 뒤집으면 똑같은 거 아니냐고. 빨강색, 주황색 칠해놓고 주황색, 빨간색 칠해놓는 거 그냥 뒤집으면 색깔 일치하잖아요. 똑같은 거지. 이해돼? 그러니까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뭐가 중요한 거냐면 그냥 조합이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빨강색, 주황색 칠한 거랑 빨강색, 노란색 칠한 거는 엄연히 다르잖아요. 맞지? 그럼 밑면을 칠하는 경우의 수는 조합으로 풀어야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8가지 색깔 중에서 2개를 고르면 되겠지 그냥. 됐을까 여기까지는? 그래서 자, 첫 번째는 8C가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8C라고 해놓고 실제로 저 위에 빨간색이 칠해져 있고 밑에는 그냥 주황색이 칠해져 있었다고 쳐봐. 그럼 이제 2가지 색깔을 썼으니까 6가지로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야? 됐죠? 여기까지는. 자, 그럼 이제 칠해보자 옆면을. 자, 예를 들어서 자, 노란색을 갖고 내가 설명을 해볼게. 노란색을 여기다 칠하는 거랑 노란색을 여기다 칠하는 거랑은 저 뒤에다 칠하는 거랑 차이가 있어 없어? 생각해봐. 차이가 없죠? 어차피 돌리면 다 똑같으니까. 괜찮니? 그럼 밑에도 똑같겠지? 노란색을 여기다 칠하는 거랑 여기다 칠하는 거랑 여기다 칠하는 거 차이가 없잖아? 그러니까 뭔가 회전했을 때 같은 자리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원순열 문제인 거잖아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선배열을 할 거야. 그러니까 노란색을 먼저 칠해놓고 나머지 칠할 거야 나는. 그럼 노란색을 칠할 때 여기다 칠하는 거랑 여기다 칠하는 거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위에다 칠하면 빨간색이랑 노란색이 붙어 있는 거고 밑에다 노란색을 칠하면 노란색이랑 주황색이 붙어 있는 거잖아. 이건 다른 거잖아. 맞지? 그래서 노란색을 칠할 수 있는 방법 수는 2가지가 되는 거야. 위에다 칠하냐 밑에다 칠하냐. 그럼 노란색을 여기다 딱 지정해서 하나를 딱 노란색을 픽스를 하는 순간 이제 여기 있는 옆면들도 이제 더 이상 같은 옆면이 아니야. 노란색의 같은 라인에 있는 옆면, 노란색의 밑에 있는 라인의 옆면 이렇게 다 다른 자리가 돼버린다고. 그럼 그게 몇 팩이겠어? 그게 5팩이겠지. 나머지 다 바르면. 여기까지 됐을까? 그럼 8C 계산해봐. 8 곱하기 7을 2팩으로 나눠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28이 돼. 28에다 2를 곱하고 5를 곱해. 5팩은 120이야 5를 곱하는 게 아니라 이제 120을 곱하라는 뜻이야 이게. 그러면 28에다가 240을 곱하면 됩니다 지금. 그러면은 28에다가 24 계산해 이렇게. 그러면 8, 2, 16 560에다가 내가 알아서 계산할게. 560에다가 48에 32 248 112 더하면 돼. 그러면은 6, 7, 2 6, 7이 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이 3번이야. 알겠어? 밑면부터 바르고. 근데 밑면 바를 때 주의할 점은 순서를 바꿔도 의미가 없으니까 조합으로 처리하고 그다음 옆면 바를 때는 원순열 느낌으로 계산을 하시면 된다.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20번 한번 해볼게. 자, 4개의 문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용해서 4개의 문자열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사전식으로 배열하겠대. 사전식으로 배열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는 알 거야.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최대한 빠른 거부터 만들어 보겠다는 뜻이야. 90번째 오는 문자열을 구하래. 그거 한번 해볼게. 한번 해보자. 그럼 맨 앞에가 당연히 A부터 올 거 아니야? 그럼 A부터 여기다가 해놓고 나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자를 만들어. 근데 일단 중복은 허용한대.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4가지, 4가지, 4가지야.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래서 여기가 64가지가 돼. 그리고 나서 이제 B를 여기다가 이제 앞에 놓고 하렸더니 그냥 하면은 또 뭐가 문제인 거야? 이게 4가지, 4가지, 4가지가 되니까 여기도 64가지가 돼서 내가 찾고자 하는 것보다 좀 많이 넘어가지. 그럼 조금 디테일하게 가는 거야. 그럼 B 다음에 A 오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럼 A가 오면은 여기가 4가지에 4가지야. 그럼 얘는 경우가 16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벌써 지금 내가 몇 개 한 거냐면 70개 한 거야. 80개 한 거야. 이제 10개만 더 하면 돼. 10개만.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B하고 A를 하고, B하고 A를 했으니까 이제 BB를 하는 거야. BB를 하는데 그냥 하면 좀 많으니까 A로 잡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여기 오는 경우에서 이제 4가지가 되는 거야. 이렇게 4가지. 그럼 벌써 84개 한 거야. 그럼 그 다음에는 뭐 오겠어? B 다음에 B 오는 거 하겠지. 그럼 여기도 일단 4개 들어올 수 있겠지. 이렇게. 그러면은 얘도 4개가 되니까. 그럼 몇 개야? 88개 한 거지. 2개만 더 하면 되지. 자, 2개만 더 하자. 일단은 B하고 B하고 여기 BB는 지금 내가 픽스해 놓고 하는 거다 얘들아. 여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여기는 건드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넘어오는 거니까 이제 BB로 나올 수 있는 것부터 다 하고 있자는 거잖아. 그러면은 C 와야겠지? 이제 B로 다 했으니까 그럼 C가 왔으면 그 다음에 A 와야 맞는 거지. 사전식 배열이면 그 다음에 B, B, C 다음에 B 오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얘가 이제 얘가 1개고 얘가 1개니까 100번째는 얘가 되는 거야.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21번 봐봐. 자, X가 1, 2, 3이고 Y가 1, 2, 3, 4, 5인데 X에서 Y로의 함수 중에서 자, 가보자 한번. X가 1, 2, 3 Y는 1, 2, 3, 4, 5 X에서 Y로의 함수를 만드는데 자, 여기 뭐라고 써있냐면은 이 함수 값들 3개를 더했을 때 11이 나와야 된대. 알겠니? 함수 값 3개 더했을 때 11이 나와야 돼. 그러면은 뭐부터 하냐면은 일단은 가능한 숫자부터 먼저 챙기자. 가능한 숫자. 알겠어? 그러면은 뭐 기준을 정하자. 11이면은 아따 애매하긴 한데 일단 큰 거부터 해볼게요. 자, 5 3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되죠. 자, 5 3개 들어가는 건 안 되니까 하나씩 다 써볼게. 5 1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하죠. 5 2개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 5를 하나 줄이자. 그럼 4 들어갈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니? 5 4 들어갔어. 그럼 여기 뭐 들어가면 돼? 이렇게 2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에 5에다 3 들어갔어. 그럼 이거 8이잖아요 지금. 그럼 3 들어가면 될 거고 5에다가 2 들어갔어. 그럼 7이니까 4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5에다가 1 들어가면 5 되는데 이거는 어차피 앞에 있잖아. 우리 일단 구성만 보는 거니까 요거는 패스하고. 자, 여기까지 괜찮겠니? 5 2개 있는 거랑 5 하나 들어가는 거 다 한 거야. 구성만 일단은. 근데 여기도 어차피 겹쳐 안 겹쳐? 겹치지. 그냥 요 정도만 보면 되겠다. 됐지? 일단 구성만 다 찾자고. 그 다음에 5를 아예 안 쓰는 거. 5를 아예 안 쓰는 거 해볼게. 그러면 4 2개 쓰는 거부터 4 4 3 이렇게. 그 다음에 4를 하나만 써. 그러면 4 3 하면 이거 어차피 4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 그럼 패스하고 4 2로 가. 그러면 8이니까 6이니까 여기 5 들어가면 되는데 이러면 또 안 되잖아. 왜냐면 5 들어가는 거 앞에서 다 해놨으니까. 맞지? 이것도 안 돼. 그 다음에 4 1로 들어가. 그럼 이게 5거든? 그럼 6이 있는데 없지. 이거는 없는 거야. 그럼 요거 하나만 하면 되지 일단은. 그래서 4 4 3까지 찾았어. 자, 그 다음에 그냥 4를 아예 안 넣는다고 생각을 해봐. 자, 4를 아예 안 넣어. 근데 5도 아예 안 낼 거야. 그럼 맥스가 3인데 이걸로 가능해 불가능해? 11이 불가능하지. 어차피 이거밖에 없는 거야 이 경우가.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거를 여기다 배열하면 돼. 이걸 여기다 이렇게 배열하면 된다고. 그냥 이렇게 배열하든가 5 1로 배열하든가 1 5로 배열하든가 이런 느낌으로. 나머지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저걸 배열하면 되니까 하나부터 하나씩 해볼게. 요거 배열하면은 3팩이 2팩이니까 세 가지. 요거 배열하면은 이거는 3팩 다 다르니까 문자가. 이거 배열하면 3팩이 2팩이니까 세 가지. 요것도 3팩이 2팩이니까 세 가지. 이거 다 더하면 돼요. 그럼 9에다가 6 더하면 돼요. 여기서 함수의 개수는 15개다. 이렇게 하면 되고.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바둑판 모양의 도로망이 있어. 갑은 A 지점에서 출발해서 C 지점까지 굵은 선을 따라가며 을은 여기서 갑은 여기서 출발한대요. 을은 C 지점에서 A 지점까지. 을은 여기서 출발한대. 굵은 도로 따라간대 둘 다. 근데 병은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를 따라간대. 여기 병이 여기 있어. 그래서 병은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나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을병 세 사람이 모두 만나게끔 병이 B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를 구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조건이 뭐냐면 갑을병은 동시에 출발하며 같은 속력으로 걷는다고 한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만약에 이제 갑이 이렇게 가고 있어. 어차피 얘는 굵은 선 따라밖에 못 가거든. 그럼 갑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움직이면 속력이 같으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을 움직여. 그럼 어쨌든 갑과 을은 어디서 만날 수가 있냐면 여기쯤에서 만날 수가 있어. 맞아, 아니야? 맞지? 근데 병이 지금 여기서 출발한단 말이야. 그럼 병도 얘네들이 네 칸 움직일 때 하나, 둘, 셋, 네 칸 움직일 수 있고 네 칸을 움직여야겠지. 왜냐면은 어쨌든 네 칸에서 여기서 만나서 병도 이쪽으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만나는 게 가능할 거니까. 그러니까 병이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동선을 짜주면 되냐면 여기를 P라고 잡고 여기를 Q라고 잡으면 이 병의 동선을 B에서 P까지 어쨌든 최단으로 이동하고, 이거 최단으로 이동하지 않으면은 만날 수가 없어요. 애들이 이미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B에서 P까지 최단으로 이동한 다음에 Q를 거쳐서 D까지 이동을 해버리면은 얘네들이 여기서 동시에 만나는 게 가능하겠지. 생각을 해보면. 그럼 B에서 P까지 최단으로 가는 경우는 4팩에 2팩 2팩 4팩에 2팩 2팩 왜 이렇게 썼냐. 그 다음에 P에서 Q로 최단으로 가는 경우는 곱하기 하나, 그 다음에 Q에서 D로 가는 경우는 4팩에 2팩 2팩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4팩이 2팩 2팩이 4C잖아요. 4C가 6개니까 6 곱하기 1 곱하기 6이 되는 거니까 얘는 답이 36이다. 됐을까? 자, 그 다음에 23번 한번 해볼게. 자, 오른쪽 그림은 크기가 같은 정육면체 3개를 붙여놓은 것인데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서 꼭지점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럼 잘 봐봐. 그냥 똑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똑같냐면은 저기 설명해줘야겠다. 그러니까 평면도형이랑 똑같은데 하는 방식은 그냥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이쪽으로 가는 거를 A라고 잡고, 그냥 만약에 여기 이렇게 블럭이 이렇게 있는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보고 내가 설명을 우선 할게. 만약에 이렇게 블럭이 4개가 쌓여져 있었다고 쳐봐. 그럼 니네가 A에서 B까지 최단으로 가려면은 어떻게 가면 되냐면 내가 여기로 가는 걸, 이렇게 가는 걸 A라고 잡고 이렇게 가는 걸 B라고 잡을게.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걸 C라고 잡을게. 이렇게. 그래서 이걸 나열하면 돼. AA, BB, C를 나열하면 된다고. 무슨 얘기냐면, 자, 만약에 내가 이걸 나열하다 보면 BB, C, AA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실제로 어떻게 간 거냐면은 BB, CA가 B, B, C, A, A 이렇게 간 거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블럭이 완전하게 채워져 있을 때는 그냥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가포선으로 구할 수가 있거든. 여기까지 이해가 될까? 근데 저기도 보면은 어차피 블럭이 한 개밖에 비어있지 않잖아. 그럼 한 개를 그냥 채워놓고 일단 전체 경우를 구해. 그럼 전체 경우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5팩에 2팩 2팩이야. 이게 일단 전체 경우야. 블럭을 채웠을 때. 근데 뭐가 문제인 거냐면은 저기 원래 없던 거잖아.
원래 없던 거니까 자, 이 지점과 이 지점을 이 꼭지점을 지날 수가 원래는 없다고. 저 블럭은 여기 있는 블럭은 원래 없던 거니까 저 두 개 포인트는 지날 수가 없는 거잖아. 근데 그거는 내가 지날 수가 없는데 여기서는 그거를 지나가는 경우를 여기를 지날 수가 없는 데인데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를 다 세놓은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걷어낼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걷어낼 때 주의할 점은 뭐냐면 자, 이제부터 설명을 해볼게. 내가 그래서 저 점을 그냥 P라는 점이라고 잡고 이 점을 Q라고 잡을 거야. 그래서 어떤 것들을 뺄 거냐면은 두 가지 상황을 뺄 건데 첫 번째는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랑 두 번째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빼주면 되는데 이때 주의할 점이 요거 3번이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잘 들어봐. A에서 P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이런 경우도 있어. 실제로 가다 보면. 근데 이게 지금 A에서 P에서 B로 가는 경우 중에 하나가 맞지 지금. 내가 그린 게. 근데 이 경우는 여기서도 세졌을까 안 세졌을까? 당연히 세졌겠지. 자, 다시. 자, 이게 중요한 거야. 내가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경우 하나를 예를 들면 이렇게 갈 수 있잖아. A에서 P까지 갔다가 뭐 이렇게 쭉 가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는 이제 실제로 불가능한 거니까 여기서 지금 빼주겠다는 거거든. 됐니? 근데 뭐 이런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A에서 P까지 갔다가 이렇게 거쳐서 이쪽으로 이렇게 꼴이 나는 경우도 여기에 당연히 들어 있겠지 지금. 돼? 근데 이 경우는 여기에도 들어 있겠지. 나가 여기서 뭘 셀 건데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경우 다 빼주겠다며. 그럼 지금 저 파란색 경우도 A에서 Q 거쳐서 B 가는 경우 맞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가 몇 번 세지는 거야? 2번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반드시 빼줘야 된다. 뭘 빼줘야 된다? A에서 P를 경유해서 Q를 거쳤다가 B로 가는 경우가 2번씩 세지니까 이걸 반드시 빼줄 생각을 해야 돼. 이 문제의 핵심은. 알겠니? 자, 그럼 이제부터 간다잉. 자, A에서 P로 가는 경우는 한 가지. 그 다음에 P에서 B 가는 경우는 야, 이제부터 잘 들어봐. 이제 세팅은 다 끝났으니까. 이 그림을 좀 다시 그릴게요. 자, 여기가 P고 여기가 Q야. P에서 B 가는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저 뒤에 이 면 있지, 이 면. 결국 P에서 B 가는 거는 저 옆면이 이거거든. 생긴 게 이게 저 뒤에 있는 옆면일 거 아니야. 그냥 저기서 이제 우리가 평면 도형처럼 하면 돼. 그냥 3팩이 2팩이겠지 이게. 그래서 얘는 3팩이 2팩이다. 자,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니까 얘는 경우의 수 3가지. 자,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여기 옆에 블럭 보면 됩니다. 여기 있는 블럭. 그냥 요거 보고 세면 될 거 아니야? 3팩, 2팩이겠지? 그래서 그 다음 Q에서 B까지 가는 경우는 경우의 수 하나. 그래서 얘도 여전히 3가지. 자, A에서 P 가는 경우 하나, P에서 Q 가는 경우 하나, Q에서 B 가는 경우 하나. 그래서 얘는 경우 하나. 다 더해. 근데 요 뒤에 건 빼야 돼요. 그러면은 6에서 1 빼면 되니까 얼마야? 5지. 자, 요거 계산해. 요거 120에서 4로 나누면 돼. 이거 30까지야. 그럼 이 30까지에서 저 1, 2, 3을 다 계산한 걸 빼줘야 되는 거니까 5를 빼줘야 돼요. 그래서 얘는 답이 얼마다? 25가지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야, 얘는. 중요한 거는 요 3번을 체크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한 거야. 중복 발생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고 일단 연습 문제 정리해보고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물어봐. 자기가 해본 다음에. 끝.